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요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저녁 때 한 번씩 식당을 찾아가도요, 옛날처럼 붐비는 식당을 찾는 것은 정말 눈을 씻고 다시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불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불황을 겪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의 시대인데요, 나 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불황은 피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도요,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소득 자체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소득은 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죠. 그야말로 자영업도 불황의 시대입니다. 했다 하면 10중 8구 망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일수록 잘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불황일 때도 나홀로 화랑인 사업, 불황일 때 더욱 뜨는 사업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불황일수록 더욱더 뜨는 사업,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복권 사업입니다. 로또라고도 하지요. 저도 가끔씩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끔씩은요, 로또를 일찍,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사놓으면요, 한 일주일간 행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들어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단 한 번도 5등 이상 당첨된 적이 없는, 저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복권이라는 것이요,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복권이라는 기금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취약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되돌려주는, 기금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사회 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복권이기는 하지만요,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복권에 매달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요즘에 복권 사업도요, 자리가 명당이 아닌 곳은 그렇게 화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건비도 빠져나오지 않는 점주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황이 되면 복권의 판매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한 곳, 자그마한 하나라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순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역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사행성, 복권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행성으로 매달린다면요, 그것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미삼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는 로또는요, 우리에게 조그만 일주일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로 바뀌기도 합니다. 불황일수록 뜨는 사업, 첫 번째는요, 로또 복권 사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가격 파괴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원샵, 이런 다이소 같은 천원샵 같은 가격 파괴점들이 있죠. 그리고 야채를 싸게 파는 곳 해서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간판도 허술하게 달아놓고 야채나 과일을 도매로 띄어다가 정말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면 가격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과 야채의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번다고 하네요. 반면 그만큼 이 업종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업종이라고 합니다. 가격 파괴, 불황에 뜨는 사업, 천원샵, 그리고 야채 가게,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로 가격 파괴를 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는 곳도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지나다니는 길가에 보면요, 한 번은 국수 가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국수 가게가요, 가격이 2,500원이었습니다. 3,000원도 아니고 딱 2,500원을 받는 국수 가게였는데요, 정말 국수 한 그릇을 2,500원에 팔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면서도요, 국수를 맛있게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국수는요, 서빙을 해주지 않습니다. 현금만 받고요, 카드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2,500원을 내고 나면 국수가 나오면 국수를 들고 제가 직접 자리에 앉아서 먹고 빈 그릇을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무리 서비스가 빠진다 하더라도요, 2,500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국수집의 비밀은 결국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전성시, 그야말로 줄 서서 먹는 국수집을 만들어 놓고요, 그 이후에 그 국수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사업의 수완은요, 권리금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가격 파괴의 비밀에 숨어 있는 노하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가게를 물려받았던 분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지금 지나가다 보면 파리가 날리고 있는 식당으로 바뀌었더군요. 이런 사업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파괴에 숨어 있는 품질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불황에 도움을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오히려 가격 파괴의 반대의 개념인데요, 명품 브랜드 사업이 불황에 더욱더 뜨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이나 아니면 명품 샵을 가보면요, 불황일수록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명품을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불황일수록 명품 가격을 할인하는 행사들이 생기고, 그런 할인되는 가격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 할인폭 자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역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마케팅에 많은 명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들고 다니고 우리가 메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입고 다니고 하는 그 명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명품, 자신 스스로가 명품이 되는 인생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명품 관련 사업, 불황의 나 홀로 호황인 업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컨설팅 사업인데요, 불황일수록요 컨설팅 사업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또는 상담을 받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컨설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컨설팅을 예를 들자면요, 부동산도 컨설팅이 있고요, 창업을 할 때도요 창업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도 주식 컨설팅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대박이다, 정말 사놓으면 땅값이 2배, 3배, 10배까지 올라간다, 정말 알짜 정보,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좋은 부동산이면, 알짜 정보면 자기들이 하지 왜 이걸 남들에게 할까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졌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거의가 다 사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죠. 말은 컨설팅이지만요, 실제 내용은 사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에 들어가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안심리입니다. 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이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업종이다 라는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라는 식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죠.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라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여기에 폭발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심리와도 많이 맞닿아 있겠죠. 그렇지만요,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불안심리, 방어심리를 역이용하고 있는 컨설팅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요, 꼭 긍정적인 방향,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컨설팅 한번 잘못 받으면요,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쉽게 내놓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선택, 내 인생 최대의 실패작, 이런 선택들을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컨설팅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메모해 두시고요, 불안심리, 방어심리를 자극하는 컨설팅은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점집이었습니다. 운세를 보는 점집인데요, 뭐 운세를 보는 것도 사주도 있고요, 사주팔자, 타로점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접신이라 그러죠. 실제 신과 점을 보는 분이 만나서 그 신으로부터, 그 귀신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점집도 있는데요, 어쩔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로점도 봤는데요, 왜 내가 이런 점집에 갔을까라고 다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위로받고 싶었을 때 저도 이런 점집과 운세, 이런 것을 보는 점집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점집도 순기능을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부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도 있죠. 순기능에서는요, 그만큼 위로받고요, 그리고 그만큼 처져 있던 어깨가 그래도 또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말들로 인해서 또 한 번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순기능을 우리가 보고 점집을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비관하고 운명 자체에 대한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역기능을 가진 점집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2019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에 경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이 덮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 사이에서 불똥이 튀기고 있는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불황인 시대,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끈은 절대 놓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하자면요. 불황의 후황인 업종, 불황의 나홀로 뜨고 있는 업종 5가지. 첫 번째는 복권, 로또 사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격 파괴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명품 관련된 사업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부동산이나 창업, 주식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점집이었는데요. 점집,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에서의 명은 하늘에서 내려준 그야말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요, 운은요,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운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명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요, 우리의 운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면서 더욱더 밝은 미래로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